소설 들려주는 여자. 같은 제목, 다른 느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지금 시작합니다. 현경준의 별. 그 이튿날 방과 후 명우는 자기가 담임한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서 처처에 무덕무덕 옹성그리고 있는 마을의 초가집들을 돌아보았다. 거의 찌그러지는 오막살이는 전부가 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였다. 더구나 햇빛도 바로 숨어들지 않는 어두운 그 속에서 노랗게 유황빛으로 부풀어 오른 얼굴들이 도깨비처럼 불쑥 내밀 때에는 그는 가슴이 선뜻하여 더 무해라고 말하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요행 어떻게 큰 맘을 먹고 찾아온 까닭을 말하면, 월사금이요? 월사금도 먹고 봐야 어쩌죠. 지금 풀뿌리도 없어서 때마다 굶는 판에 공부하는 게 다 무해란 말이오. 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네의 굶은 탓이 선생에게나 있는 것처럼 역정을 내며 마주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집 여편네는 생전 처음 보는 선생의 앞에서 훌쩍거리며 목매인 소리로, 벌써 2달이나 풀만 뜯어먹고 지났수다. 저는 밤낮 월사금을 내라고 야단치며 울지만 글쎄 어떻게 변통할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기가 막혀서 웬만하면 저 하나만은 그래 보통 학교나 보내서 하다 못하면 사무소 심부름을 해먹더라도 일본 말께나 배우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하면서 방정맞게 눈물을 쪽쪽 흘리는 것을 보고 그는 더 돌아볼 생각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고 말았다. 아이들은 집집마다 죄다 어디로 가고 없는지 하나도 만나볼 수가 없고, 간혹 만나게 된다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들키기나 한 것처럼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을 볼 때 명우는 어쩐 일인지 눈자위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는 고개민 마을에 이르러서 마을에 들까 말까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누군지 마을에서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연하문 살 되어배는 아이를 보고 길녘 언덕 위에 선뜻 올라섰다. 아이는 무해라고 악을 쓰며 내닫고 그 뒤에는 부지깽이 같은 것을 손에 쥔 여편네가 그도 무해라고 떠들며 뒤쫓아 나온다. 여 때려 죽일 새끼야. 가문, 너 지금 어디로 갈 테냐? 내 나무 가지고 내가 팔려는데 왜 때려? 무엇이 어째? 요 새끼, 그럼 너 나무만 걸머지고 냉큼 가거라. 나가라면 나갔지 못 나갈 줄 아니? 뭐 어째? 어서 나가 뒤져라. 쫓으며 쫓기며 명우의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아이는 깜짝 놀라 멈서선 다음 어쩔 줄을 모른다. 뒤에 따라오던 여편네는 그대로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붓다가 명우를 보고 머쓱해서 길녘 언덕 밑에 멈춰선다. 명우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오, 남돌이냐? 아이는 힐끗 쳐다보다가 선생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만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흑흑 느끼기 시작한다. 명우의 가슴도 슬그머니 언짢았다. 왜 우니? 울지 말고 나 좀 봐라. 하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니 아이는 더 한층 느낀다. 명우는 어쩔 줄을 모르고 여편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남돌의 어머니십니까? 여편네는 개면쩍은 듯 어rum어rum 치마고름만 주무르다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간신히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렇습니까? 저는 남돌의 담임 선생이 올시다. 명우의 말을 듣고 여편네는 더구나 황망해가며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맨다. 명우는 아이의 쪽으로 돌아서며 너 지금 집에서 말썽을 부렸지? 왜 어머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러니? 하고 은근하게 책하였다. 아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선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떠듬떠듬 말한다. 말썽 부린 게 아니라우. 그럼 뭐란 말이냐? 산에 가서 나무 한 걸 팔려니까 야단을 친답니다. 누가 한 나무를? 제가 해왔죠. 뭐 네가 했어? 예, 월사금을 장만하려고 나흘 동안이나 해온 걸 팔려고 했죠. 하면서 아이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금 어머니를 흘낏 돌아본다. 어머니는 더욱 머리를 숙인다. 명우는 갑자기 얄미운 생각이 들며 무슨 말로써든지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풀이 죽어서 머리를 숙이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만 스르르 얼어드는 것 같았다. 그러냐? 그렇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볶는 것은 못 써. 그래, 월사금이나 얻게 됐니? 팔아봐야 알지요. 명우는 문득 어릴 때 저 자신을 그려보고 어린 것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지갑을 꺼냈다. 그럴 것 없이 자, 이걸 가지고 내일부터 학교로 오너라. 아이는 깜짝 놀라 선생의 얼굴만 쳐다본다. 그러고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면서 부드럽게 웃으려니 어쩐 일인지 눈자위가 뜨거워진다. 어머니는 그제야 겨우 큰 맘을 먹은 듯 명우의 쪽으로 돌아서며 선생님한테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그렇게 폐단을 끼치니 더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듯이 말한다.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실은 너무도 결석하는 애들이 많으니 가정방문이나 좀 해보려고 떠났던 길인데요. 사실은 저것도 날마다 월사금을 내달라고 울며 야단이지만 어디 그럴 형편이 됩니까? 지금 쌀물을 구경해 본 지가 2달도 더 되는 형편에. 그래 요즘은 저절로 산으로 다니며 나무를 해다 놓고 그걸 팔아서 월사금을 한다고 우줄렁거리지만 그것도 어디 단돈 10전이나 될 겁니까? 참말 기가 막혀서 이로 다 말하면 무엇합니까? 어머니는 어느덧 목이 막혀서 훌쩍거리며 치마끈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명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덤덤히 서서 멀리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서천만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우는 뜻밖에도 아래편으로부터 꼴단을 지고 오는 학수를 만났다. 학수는 명우를 보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rum어rum하다가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사뭇 어른투로 쳐다보며 인사한다. 아, 학수냐? 잘 있었니? 하고 대답은 하면서도 명우는 웬일인지 거북함을 느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저 아이들 가정방문을 좀 하고 오는 길인데. 가정방문이요? 하고 학수는 뜬모를 웃음을 벌신 웃는다. 명우는 불의에 모멸을 당한 듯한 느낌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학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을 하고 꼴단을 으쓱하고 추워 올리며 걸음을 옮겨 놓는다. 그럼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명우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이 뱅뱅 돌며 입 밖에
얼른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머리만 꾸벅하고 지나쳤다. 그는 지친 다리를 힘없이 옮겨놓으며 학수의 뒷모양을 흘끔 돌아보았다. 한 1년 동안 보지 않는 동안에 놀라게끔 자란 학수는 명우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전일에 쓰라리던 기억을 들춰내게 하였던 것이니. 학수는 작년 봄 5학년에 진급하자 가정 형편으로 퇴학한 금년 16살 나는 아이다. 자기의 담당은 아니었지만 명우는 저 지난해 가을 어느 날 4학년 담임이 병으로 결근하였을 때 자기가 담임한 2학년생을 3학년 체조 시간에 편입시킨 다음 자기는 결근 선생 대신으로 4학년 국어 시간을 맡았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근면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자 문득 생각나는 버는 데 따르는 가난은 없다라는 속언을 들고 자기가 설명을 하자 갑자기 뒤편에서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선생님, 그런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나 형들은 밤낮 없이 죽도록 벌어도 죽물도 바로 못 얻어먹고 학무위원댁이나 장거리 김좌수댁은 가만히 놀고도 언제든지 흰밥에 소고기, 닭고기만 먹게 됩니까? 하고 묻는 바람에 명수는 천근이나 되는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교단에 우두커니 서게 되었으니 그때 그 아이가 바로 학수였다. 그때 명우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물론 그 뒤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지 못했다. 왜 대답을 못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면 그는 제 신세가 끝없이 가여워 보였다. 그때부터 명우는 학수만 보면 비길 데 없는 고통을 느꼈다. 언제든지 자기를 조소하는 듯한 학수의 심술궂은 듯한 시선을 대할 때 명우는 저 자신의 몸둘 곳을 찾지 못했다. 지금도 그는 학수의 뒷모양을 흘끔 돌아다보며 그때의 일을 다시금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숙으로 돌아오니 자기의 방에는 언제 왔는지 현옥이가 와 있다. 안 계신 데 실례했습니다. 현옥이는 부끄럼을 한 뿍 머금고 살며시 일어서서 명우를 쳐다본다. 아, 현옥이요? 언제 왔소? 아까 왔어요. 늦어서 미안한데요. 천만에요. 하면서 웃음 먹은 쌍꺼풀진 눈으로 할가죽 치떠보는 그 모양은 분명코 달빛에 웃는 월개꽃이다. 명우는 잠깐 동안 황홀하여져서 넋을 잃고 현옥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선생님, 왜 그렇게 보세요? 현옥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모로 돌아진다. 명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열적게 웃어넘긴다. 그러는데 방문이 열리며 주인 할머니가 저녁상을 들여보냈다. 아니, 어디 가셨다 이렇게 늦었어요? 명우는 싱그레 웃기만 하며 밥상을 마주 앉는다. 저녁을 어떻게 했소? 먹고 왔어요. 현옥이는 머리를 쳐들지 못한다. 명우는 시장하던 판이라 밥그릇을 죄다 가시고 물까지 한 그릇 다 들이켠 다음 상을 물렸다. 그래, 요즘 자미가 어떠시우? 자미가 다 뭐앱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현옥이는 갑자기 숫기를 띠고 한숨 쉬며 말한다. 어째서요? 동생들은 월세금 때문에 밤낮 집에 들어 싸움이고 살림살이는 어려운데 아버지는 매일 장취하고 참말 실증이 납니다. 명우는 잠자코 앉아서 현옥의 집안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자기가 처음으로 이 지방에 왔을 때 주인을 잡았던 그때의 현옥의 집안과 지금의 그의 집안을 비교본다면 참말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사업의 실패를 본 현옥의 아버지의 술주정은 매일 심하여 가고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항상 병으로 신음하고 명우는 가끔 이전 정의로 찾아와서는 딱한 형편을 호소하는 이 어린 처녀의 심정을 생각할 때면 남의 일 같지 않아 자연히 가슴속이 쓰라려지는 것이었다. 그래, 전 요즘 어디 좀 가볼까 하고 선생님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어디로요? 제이사 공장으로 가볼까 해요. 제이사 공장에요? 네, 어찌하는 수가 있어야죠. 그리 가면 한 달에 한 15원가량은 벌 수가 있다니까 가서 밥값 치르고 남는 게 있다면 동생들 월사금이나 보태줄까 해서. 명우는 어안이 막힌 듯 벙벙하게 앉아 있다가 그런데 혼자 가렵니까? 아니에요. 동무들이 많아요. 요즘 장거리에 여공 모집들 하러 왔어요. 한 100명 모집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해서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걸 어떻게 가요? 할 수 없죠. 몰래 가야죠. 몰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앉아서 굶을 수는 없고요. 현옥이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문다. 명우는 무해라고 말하였으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난다. 현옥이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생님께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께 잘 말씀하셔서 양해하시도록 힘써주세요. 한 다음 애원하는 듯한 빛으로 명우를 말끄러미 쳐다본다. 이윽고 현옥이는 일어섰다. 명우도 그를 바래다 주려고 뒤따라 일어섰다. 시골의 밤길은 지척을 분간케 어렵게 캄캄하다. 현옥이네 마을로 가자면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야 한다. 명우는 부득이 언덕까지 그를 바래다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어두운 밤길을 나란히 서서 걸으려니 웬일인지 이전에 느껴지지 않던 얄궂은 불안이 슬며시 전신을 엄습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두근거리며 어디라 없이 전신이 안타깝게도 간지러워지는 것 같다. 그는 옆에 따르는 현옥이를 슬쩍 돌아다 보았다. 와락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무럭 치미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언덕에 올라서니 마을의 불빛들이 까물거리고 개들이 컹컹 짖는다. 둘은 마주선 채 빤히 얼굴을 쳐다보았다. 뜨거운 입김이 서로 상대편의 얼굴에 부딪힐 때 현옥이는 겨우 할딱거리며 그럼 전 선생님을 믿고 가겠어요. 하고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거린다. 그 순간 명우는 완전히 자아를 망각하였다. 그는 저로서는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는 말로 현옥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으스러져라고 현옥의 어깨를 바득바득 끌어안고 몸부림쳤다. 현옥이네가 제사 공장으로 간 뒤 명우는 매일 실신한 사람처럼 멍하니 지냈다. 꽃다운 처녀들을 잃어버린 마을은 온통 활기를 잃어버리고 산비탈을 타고 넘는 목동의 아리랑 타령도 흥겹던 농부들의 농부가도 어쩐 일인지 힘없이 들려온다. 어느 날 아침 명우는 밤새껏 어지러운 꿈에 들볶인 흐릿터분한 머리를 식힐 작정으로 해돋기 전에 일찍 뒤 제고개로 올라갔다. 보약해 안개에 가려진 건너편 산은 아직도 달콤한 잠에서 깨지 못한 듯 바람소리 하나 들을 수 없고 장마 뒤라 검붉은 흙탕물이 무겁게 흘러내리는 강물은 가끔 사품을 치며 굽이진 언덕에 세차게 부딪히고는 아래로 내려간다.
갑자기 아래편 바닷가로부터 자욱한 안개를 휘몰아치며 불어오는 한때의 해풍. 버들가지가 나부낀다. 풀잎이 하늘거린다. 우수수 깨쳐지는 이슬방울. 어느 사이엔지 동쪽 산마루에는 햇살까지 불그레 치민다. 어디서인지 명랑하게 들려오는 종달새의 울음소리. 명우는 가슴이 터지라고 양껏 숨을 들이켰다. 흐리터분하던 머릿속이 일시에 탁 트이는 것 같았다. 그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식으로 라디오 체조를 저 혼자 멋에 겨워 2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리고는 알맞은 돌을 찾아 걸터 앉은 다음 당장에 치밀려는 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다. 바로 고개 아래편에서 누군지 2 사람이 바삐바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얼핏 보아도 키 작은 편은 분명코 학수다. 학수도 명우를 알아본 듯 빤히 올려다보며 걸어온다. 어디로 가는지 둘의 등에는 제각기 자그마한 짐짝이 달려있다. 학수는 고개 마루턱에 이르러서 명우를 마주치게 되자 어설픈 웃음을 띠고 어쩐 일인지 그전과는 달라서 명우의 눈치만 살핀다. 명우는 수상한 학수의 모양에 다소 호기심이 나서 너 어디로 가니? 하고 물은 다음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예, 어디 좀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니? 학수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어름머름하며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행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만 될 대로 되란 듯이 빙긋 웃은 다음 돈 벌러 갑니다. 뭐, 돈 벌러? 예. 어디 매로? 어디든지 가는 대로 가지요. 16살로는 지나치게 야무지고 건방진 말씨다. 명우는 이스키 학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또다시 저 지난해 기억이 떠오른다. 학수 너는 기어코 가야만 되느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벌어야 고향서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게 되는 것을. 학수의 표정은 갑자기 침울하여진다. 명우는 가슴속이 뭉클하여져서 얼른 말을 못하고 학수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학수, 나는 어느 때인가 너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때가 있었다. 학수는 잠자코 서서 명우의 얼굴만 빤히 쳐다본다. 그때 나는 너에게 대답을 주지 못했지만 학수, 인제는 나한테서 듣기보담 더 훌륭하게 얻어들을 때가 너한테는 수없이 많다. 자, 이건 약소하다만 가다가 점심이나 사 먹어라. 하고 그는 지갑째로 학수에게 내주었다. 학수는 명우의 얼굴에서 응결된 듯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자기 어깨를 들먹거리며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다. 이윽고 학수네를 보낸 다음 명우는 버들뚝을 끼고 하숙으로 향하였다. 이슬에 젖은 풀잎을 툭툭 차며 그는 다시금 학수의 질문을 받던 그때를 생각하여 보았다. 사실 어린 것들의 정당한 질문에 대하여 현대 교육은 그 얼마나 정당한 대답을 주고 있는가.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하는 거기에 교육의 사명이 있지 않다면 자기는 어린 것들의 그러한 질문에 과연 어떠한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일찍이 자기는 태양은 되지 못할지언정 캄캄한 하늘에 별은 되리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만 그 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그렇다. 캄캄한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이 되려면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만 된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째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지 그 까닭까지 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면 자기도 태양은 되지 못할지언정 캄캄한 하늘에 별쯤은 될 터이지. 명우는 몇 해를 내리 진정치 못한 자기의 갈 길을 비로소 발견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중대가리들의 환영을 조용히 눈앞에 그려보며 경쾌하게 발길을 옮겨 놓았다. 1937년작